근데 글이, 예. 시작할까요? 예, 예. 예, 뭐, 어찌됐든, 이제 벌써 그 사회차 독서 토론이 됐네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책이 좀 두껍기도 하고, 그다음 페이지 수가 좀 많이 나가니까 이 1, 2부로 좀 나눠서 토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서관이 아닌 그 지금 정찬희 선생님 거기 이게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했는데, 어쨌든 한 10명 정도는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 같습니다. 그 전부 다들 그 내공이 좀 있으셔 갖고 옛날서부터 이 책을 뭐 읽으려고 했다가 어려워서 못 읽었다는 분, 그다음에 뭐 어떤 분은 어, 구입은 해놨는데 망설이고 있다가 이번에 독서 모임 때문에 읽었다는 분. 그리고 저도 이게 이제 꿈빛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 동일 제목의 그 이 작가가 쓴 책이 보존 서고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책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걸 빌려놨다가 그 정찬희 쌤이 또 다른 책을 주면서 그 책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제목은 같은데 밑에 그 부연 제목이 그 작은 제목이 달려 있던 책을 제가 그 뭐 봤다가 그렇게 말씀하셔 갖고 아 이거 안 그 정찬희 쌤이 그 뭐 다른 공까지 대출을 했다고 주신 책을 읽으려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저 뭐 서점에 가서 아예 구입을 했습니다. 어쩌든 제 계획으로는 앞으로 독서 토론을 하면 일단 책을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지금 정해놓고 있는데 그래야 좀 나중에라도 그 토론을 하고 나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뭐 그 그때 당시에 느꼈던 여운이라는 거를 느끼려면 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오른손 글씨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여기다 뭐 이렇게 메모도 하고 거기에 느낌도 쓰고 뭐 또 수많은 책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글씨가 안 되니까 어쨌든 견출지를 붙여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정확히 뭐 제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고 잠깐의 작가 소개를 하자면 그 모르간 스카텍이라는 분입니다. 사신 거는 1936년생이시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거는 2005년에 이제 돌아가셨네요.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네요. 뭐 그 심리 상담사였기도 했고 그다음에 군의관의 정신과 저 의사로도 근무하셨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가 토의해야 될 부분은 그 사부 이 중에서 그 훈육과 사랑의 1, 2부에 대한 거를 지금 앞전에 그 토론을 했고요. 굉장히 그 다양하게 토론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저는 그냥 이 뇌경색 당하면서 진짜 할 게 없어서 이제 도서관을 가기 시작해갖고 그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올해가 10년 차 독서 마라톤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 전에는 전혀 이 책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모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유명한 그 조정래 작가가 쓴 태백산맥이라는 그 책도 그게 뭐 1,000만 부가 팔렸답니다. 근데 저는 그 그 책과 도서관에 가면서 그 책이 그렇게 유명한 책이라는 걸 그때 알았고 뭐 이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그 10년 남짓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책들을 그렇게 유명한 책이 됐든 어쨌든 그 나름대로 알려진 책이 저한테는 그 10년 안팎으로 나름대로 뭐 매년 제가 이 책은 도전해보자 뭐 이래갖고 어떤 건 1년이 걸린
대하소설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지 뭐 태백산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랬었고요. 지금 이게 심리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무에 접하면서 쓴 책이다 보니까 정확하기도 하지만 되게는 좀 살짝 어려웠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저한테는 이 부분 중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 그,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예. 이 책, 되게 하여튼 78년도에 이 책이 쓰여진 책인데, 뭐, 지금까지 계속, 뭐랄까, 사랑을 받은, 하여튼 뭐, 베스트셀러 책으로서 사랑을 받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 2부를 이제 읽었고는 2부를 읽었는데, 에, 또 3부, 4부가 있죠. 이제 1부는 이제 훈육이라는 주제로 했고, 2부는 이제 사랑, 그 다음에 3부는 성장과 종교, 뭐 4부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4부는 은총입니다. 네, 은총. 그런데 생각이 하여튼 1, 2부보다 3, 4부가 더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오늘은 1, 2부만 하고 뭐 다음 기회에 또 3, 4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 3, 4부도 또 재미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정신과 의사로서 어떤 자기 개발적인 그런 책이잖아요. 그런 책인데 하여튼 이것이 그동안 이렇게 좀 지나쳤던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 같지만은 이곳에 진짜 핵심을 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하여튼 뭐 이렇게 찝어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 책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주제 의식이 많이 문제 의식이랄까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여기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책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게 된 좀 그런 책이었어요. 어떤 주제 문제 의식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정신과 의사로서 어떤 그런 자기의 경험담이 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이제 자기 개발을 이렇게 하는 이런 책을 쓰니까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 더 와닿지 않았나. 이 책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방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중간중간 이제 뭐 약간 더 감동적인 자기한테 와닿는 그러한 내용들 오늘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은 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만 서로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하여튼 뭐 5점 만점에 하여튼 이것도 한 4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정 선생님처럼 별점을 준다 그러면 저도 지금 여기다 메모를 했는데 한 4점 정도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이 지금 제목은 뭐 두 가지 훈육하고 사랑이라 그러지만 제가 저도 자식을 키워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저도 또 부모한테 받은 뭐 사랑이 될지 뭐 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 어렸을 때 그 성격 형성이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라면서 성공 여부도 가, 성패 여부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싶은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별거 아니라고 흘려보낸 그런 행위들이 여기서 그렇게 지적하는 걸 보면 이런 것도 정신과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성장하는데 굉장히
그 뭐야 좌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뭐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이것저것 하나하나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이거를 다 읽었습니다. 읽고 뭐라 그래야 되나 또 다른 독서 모임 밴드에다가 나름대로 발췌를 해갖고 이제 쓴 거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33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과 돌봄을 받은 운 좋은 아이들은 자기 가치를 마음속 깊이 이직할 뿐만 아니라 깊이 안정감을 느끼면서 성인으로 자란다. 뭐 이 말에 제가 굉장히 동감을 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받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이렇게 지나온 날을 좀 반추해보는 어, 시간을 갖기도 했고 뭐 이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자식을 키우는 마당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책을 좀 진작 읽었다라면 저는 사실 지금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혼자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시간에 때 맞춰서 있어야 될 때 있지 않고 뭐 했다는 거. 전에 제가 얼핏 그 뭐야 얘기도 드렸지만 모든 게 타임이 중요하지 않나. 뭐 우리가 속담 중에도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타이밍 같은 것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나름대로 뭐 애비 돈만 갖다 주는 뭐 애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다 보니까 전국 발도 하다못해 진짜 머나먼 뭐 충동에까지 가면서 그렇게 애들의 성장기 때 가장 필요한 정신적인 이런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거가 안 됐지 않나 싶은 저를 이렇게 반추해보는 기회도 됐고 이 책 속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이나 저부터도 그런 게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뭐 다시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화해를 해갖고 하다못해 뭐 손주를 본다 그러면 아직 뭐 연락을 좀 한 7년 돼갖고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좀 만약에 그럴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한번 해봤던 네, 책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아, 저는 이제, 일단은 뭐, 이제 37페이지 보면 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이제 이 저자의 옆에 사는 사람이 아주 잔디를 잘 깎는 거죠. 잔디 손질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제 마당에 정원이 있어서 아마 외국이니까 정원 손질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정원 손질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정원 기계가 자주 고장나고 잔디 깎는 기계가 자주 고장나니까 그것을 이제 자주 고치나 봐요. 이웃 사람이 그러니까 스캇이 이제 정말 당신은 훌륭하다고 정말 나는 뭐 그런 기계는 뭐 길치라든지 기계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기계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이웃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스캇한테 그것은 당신이 시간을 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능력이 없고 어떤 그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 이제 그런 거다. 이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정확히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우리가 어떤 문제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느끼잖아요. 나는 이걸 못해. 이거 내가 부족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걸 느끼는데
그 근본은 역시 물론 뭐 재능이 뭐 없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아닐까. 결국은 시간을 자기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그런 것은 또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자기가 그것보다는 어떤 다른 것에 더 이제 가치를 두고 있다. 이제 어떤 이런 의미인데요. 예, 이런 의미인데 이제 그래서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과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나. 하여튼 뭐 이런 것을 먼저 항상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것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많이 항상 좀 예, 실제적인 문제를 항상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뭐 여기서 이렇게 한 가지 예, 예, 저도 그 지금 정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제 경험에 의해서 한다고는 제가 지금 오른쪽을 못 쓰거든요. 편막이라. 그래서 힘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름대로 많이 나아진 게 지금 이런 상태도 불구하고 글씨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제가 이 부천의 인생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에 굉장히 할까 말까 무지하게 망설였던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그 글쓰기라든지 이렇게 좀 독서 토론 이렇게 저는 옛날에 꿈도 못 꿨던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인생학교 다니면서 일단 처음에는 무지하게 망설였던 걸 시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루다 보니까 지금 정 선생님 말씀하시든지 그 제가 작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까 기계치나 뭐 이런 능력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마음만 먹고 공을 들인다면 단지 좀 늦을 뿐이지 할 수 있다라는 제가 그 뭐야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학교 6년 지금 독서 그 마라톤 10년 올해가 10년 차인데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마음만 먹으면 늦을 뿐이지 제가 그동안에 이룬 성과라 그러면 뭐 하다못해 드론 자격증도 땄고 예를 들어서 1인 미디어 저는 이 컴퓨터 카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몸이었어 갖고 뭐 영상 보내거나 이렇게 붙여넣기나 뭐 이런 거는 꿈에도 못 갖고 저희 세대가 그렇듯이 컴퓨터에 컴맹들이 너무 많고 저희가 수기 세대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한테 제가 맡은 업무가 주로 견적이다 보니까 수기를 써갖고 남겨주면 뭐 워드로 뽑아주고 제가 검토해서 뭐 이거 됐으니까 이거 고쳐 뭐 이렇게 했지 제가 실제 해본 적은 거의 없는데 막상 이렇게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 컴퓨터를 하니까 컴퓨터에 진짜 일도 모르니까 뭔가 지금 당장 배우는 건 그거는 할 줄 아는데 뭔가 이렇게 넘어가면 완전히 뭐 맹탕에다가 그거를 남들은 이미 기초가 돼 있으니까 잘 넘어가는데 제가 그 예를 들어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지금 이렇게 하는 영상 화상 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남들은 그 한 시간 저희 뭐 1년을 배웠는데 저는 어떻게 시간을 따지면 그 사람들 세배는 시간을 따지면 세배 남들은 60시간 배웠다 그러면 저는 세배한 180 시간을 배웠음에도 안 되는데 요즘 이제 그게 누적이 되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핸드폰 대리점에 가도 저보다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대리점 직원들이 지네들은 그 팔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들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잔디깎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남보다는 늦을 수는 있고 못할 수는 있는데 끈 제가 보기엔 뭐든지 끈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제가 그동안에 11년 동안 제 몸 갖고 이러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분들이
저한테 되레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도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면서 아니 저 가르쳐 준 선생님이었었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발전은 했구나 이런 어, 자부심을 느끼게끔 해줄 수 있어갖고 뭔가 끈기와 뭐 그 열정이 중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좀 결부시켜 봤었습니다. 예. 예, 뭐 영도쌤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책 쓰기 동아리라고 이제 이렇게 책 쓰는 그런 글 쓰는 모임이죠. 이제 그런 거인데 그 모임 중에 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최근에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AI 요새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이제 뭐 어떤 글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어 정말 이제 이제는 뭐 우리가 우리들만 우리 사람들만 글 쓰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도 글을 쓰고 또 이제 인공지능도 또 그림을 또 그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 이제 거기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제는 뭐 그런 물론 우리야 뭐 당연히 우리가 글을 쓰는 걸 써야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도 배우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나. 어떤 글을 쓰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이제 지금도 뭐 컴퓨터 뭐들은 활용하는 능력 같은 게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뭐 그림 못 그린 사람 또 그림도 그려서 뭐 책도 편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하든지. 그래서 점점 이제 이 활용하는 게 뭐 우리가 창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능력도 점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선생님의 그런 어떤 것이 많이 이제 수긍이 이제 갑니다. 예, 제가 여기 뭐 지금 말씀 예, 중에 그 작년에 그 유한대학교에서 AI 인공지능 그 뭐 마스터 과정을 코칭 마스터 과정을 저 1년 동안 배웠는데 제가 이제 몸이 이렇다 보니까 여태는 대면 교육을 해갖고 작년에 처음 첫 교육을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 그래서 아 퇴교를 해야 되겠다 싶었더니 저 나름대로 그 3년을 다니다 보니까 유한대에서 저 하나 때문에 배려를 하면서 저만 줌으로 강의를 제가 뭐 1년 동안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지금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말귀는 지금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게 요즘 정 선생님이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뭐 재판도 하고 웬만한 의사들 영상으로 치료도 하고 뭐 이런다 그러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지금 그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교재도 주고 제가 거의 뭐 한 8개월을 들었는데 배운 게 아니라 들어서 제가 올해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러고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올해 이것저것 뭐 이렇게 지금 정선생님하고 독서 모임회지 의도치 않게 지금 꿈빛 도서관에서 하는 거 뭐 이렇게 시니어 멘토스쿨이라는 데 가입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야, 이제 6년 했으면 됐지 싶어갖고 올해는 신청을 안 했어요. 아직 지금 막 신청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들어두면 알아듣는 거는 생기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야, 이 나하고는 내 나이하고 내 세대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데 지금 마침 또 정 선생님이 그 AI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료증도 받았어요. 그 그 합쳐서 63시간 저녁 그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목요일 날 저녁 6시 반서부터 9시 반까지 교육을 해요. 근데 원래는 그 유한대에 가서 대면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저기 뭐 저만 제가 퇴계를 하고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만 그 유튜브로 줌으로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일단 듣기는 했는데 저 교재도 받았고 근데 전혀 뭐 감도 안 잡히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거기에 관련된 책도 몇 권 읽다 보니까 그래도 감은 잡히는 것 같아요. 할 줄은 몰라도.
그래서 예, 지금 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굉장히 와닿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창작하는 것보다 기기 활용만 잘해도 우리는 저희 그 세대는 그래도 절반의 성공은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거기에 네, 저 의견을 좀 보태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좀 뭐 이제 일부 훈육 쪽에서 하나 또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 구절이 있는데요. 이제 42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와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문제와 직면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문제와 직면한다는 것은 어, 더 고통스러운 것을 위하여 덜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일을 제쳐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 사실 미래는 잘 알 수 없잖아요. 미래에 어떤 그 일이 닥칠지 안 닥칠지 이제 모르지만은 뭐 그 상황에서 어떤 미래를 위해서 어떤 뭐 뭔가를 선택해서 한다. 아, 이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즐거운 것을 하나를 제쳐놓은 걸 의미하잖아요. 어, 이제 그런다 그러니까 그 얘기 같아요. 지금 더 고통스러운 것을 위하여 덜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일을 제쳐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의 고통이 꼭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를 바라면서 현재의 즐거움을 지속하는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미래의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차라리 지금 고통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것이 좀 이렇게 와 닿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래까지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이제 이럴 때 사실 뭐 문제는 항상 뭐 그 이제 어떤 문제가 좀 불안하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닥칠 것 같은데 어떤 그리고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쪽을 하게 되면 어떤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선택을 할 때 어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더 이상 막 어떻게 더 이상 뭐 시간도 쫓기고 또 이제 더 이상 뭐 선택을 하기는 좀 괜히 너무 번거롭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어떤 결혼이라든지 또 어떤 가정에 있어서 어떤 대소사 큰 어떤 일, 예? 경제적인 거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좀 우려했던 그런 분들이 나중에 정말 닥쳤을 때 항상 이제 많은 결국 뭐 한번 선택하면은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 야,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에 너무 뭐 당연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두고 보자. 어떻게 돼가나. 좀 뭐 좀 이런 어떤 뭐랄까요? 어떤 좀 아니란 그런 생각에서 이제 뭐 그냥 이렇게 진행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뭐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운을 발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물론 뭐 그 어떤 염려나 불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현실화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은 뭐 그런 현실화가 안 됐을지라도 그것은 운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그냥 뭉개버리고 싶은 마음, 그냥 일단 시간이 지난 대로 그냥 몸을 맡겨버리는 그러한 태도는 그냥 일단은 운에 맡기는 거거든요, 자기를.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은 그런 현재의 고통을 그냥 이렇게 회피하고 어떤 그냥 현재 되는 대로 혹은 자기가 어떤 즐거운 쪽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쪽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지난 것들을 이제 놓고 이제 후회스러운 일들이죠. 특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 말대로 여기서 나온 얘기대로 너무 어떤 문제하고 진짜 부딪혀야 되잖아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이제 그걸 선택하던 것은 그 문제와 부딪히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놔둬 버리는 거 하고
그 문제와 부딪히는 거하고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그걸 되는 대로 그렇게 놔두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연한 희망 같은 거 우연에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정말 문제와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그게 훨씬 더 보람찬 삶이고 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여기 스카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또 공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예, 예, 저는 그 113페이지하고 뭐 115페이지까지 그 부분에 제가 과연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나?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사랑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신비롭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어느 누구도 사랑에 대해 참으로 만족할 만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랑을 설명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사랑을 다양한 범주로 나누기도 했다. 에로스, 필리, 아카페, 라고 나누기도 온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으로 나누기도 한다. 다시 한번 한편에서 부적절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하면서 나는 감히 사랑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내려보려 한다. 나는 사랑을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라는 의지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사랑, 뭐 드라마나 책이나 거의 뭐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많고 보기도 많고 영화도 많이 보고 했지만 과연 나는 거기에 저 어떤 일부분이라도 해당이 될까? 그냥 건성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건성으로 사는 것 같아요. 뭐 학창 시절에 이렇게 제가 기차 통학을 중학교 때서부터 했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좀 뭐 이쁜 학생이나 뭐 이렇게 여학생들 기차 통학 저희 때는 뭐 교복도 입고 다니면서 어느 역에서 타는 여학생 어느 학교 뭐 이렇게 해갖고 막연하게 그 그려보는 일종의 뭐 짝사랑이랄까 그거는 뭐 나름대로 했는데 이게 살면서 제가 왜 이런 거 정확하게 그냥 의무적으로 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중매 결혼이었었는데 중매 결혼해서 3개월 만에 뭐 결혼했고 3개월 만에 또 외국에 갔고 뭐 이렇게 갔고 어떤 데는 진짜 우리말로 마누라 얼굴이 가물가물 했 때도 있었고 뭐 이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걸 보면서 과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주제가 훈육과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될까? 좀 막연하지만 정확한 결론을 못 내리겠어요. 그냥 건성으로 살아왔던 게 아니냐 이런 사랑에 대해서 부분은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남들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살아왔던 게 내 인생일 거라는 그 생각이 저버릴 수가 없는 게 과연 이렇게 그 영화나 드라마나 계속 제가 얘기하는 불같은 거 불같은 사랑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하고는 좀 너무 희미하게 그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거 헛살은 건지 아니면 뭐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옛날엔 뭐 얼굴도 안 보고 이름 석자만 보고도 뭐 저희 뭐 아로 옛날엔 그랬다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거 앞전에 저희가 얘기한 읽었던 책 토론했던 뭐 알로아 뭐 우리 엄마들 뭐 그쪽에도 사진 결혼을 했듯이 어떻게 얘기하면 그 일부분에 에, 거기까지는 못 미치지만 나도 우리 또래 치고는 좀 그렇게 흐릿하게 그런 거, 이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내세울 건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이거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뭐 영도 쌤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 아, 선생님은 아주 뭐 3개월 만에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외국으로 가고 진짜 어려운 그런 여건을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예.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 게 이제 내가 뭐 짝사랑한 여자가 있었어요. 짝사랑한 여자 이제 여자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했죠. 나는 이제 오래전부터 짝사랑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짝사랑이니까 뭐 얘기도 못 하다가 이제 뭐 대학교에 이제 진학했다는 얘기를 듣고 초등학교 동창생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막 군에서 매일마다 썼어요. 군에서는 뭐 할 일이 뭐 편지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유일한 낙이. 그러니까 그 여자 학교에다가 학교 과하고 이제 뭐 학교는 아니까 그냥 막 편지는 군에서 편지 쓰면은 뭐 저거 되잖아요.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저녁 때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몇 년 뭐 2년 뭐 가까이 됐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죠. 이제 근데 답장 한 정도도 없었어요. 그 2년 동안 편지 쓴데도. 그래서 이제 여자대학교에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군복 입고 들어가니까 여자대학교 못 들어 아니 그 남자들 그 공문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담장 넘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 학교를. 그래가지고 과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아이 뭐 무작정 그냥 그 여자 찾는다고 그러니까 아이 저기 알았다고 저기 아주 양말대기 늘 용감하셨네요. 아주 뭐 용감하셨어, 내가 우리. 용감한 편은 아닌데 눈이 아니,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뭐. 제가 지금 정 선생님한테 느낀 이미지라 그러면 그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역시 이 사랑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런 용기도 가질 수, 제가 이미지라 그러면, 정 선생님 이미지라 그러면 굉장히 뭐 이렇게 점잖으시고 그런 거하고는 상상이 안 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용감하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전혀 용감하지 않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 짝사랑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전 이제 지금, 저기 이제 저, 예 뭐, 그래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기 이제 뭐 어디 이제 어디서 밖에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럼 그 학교 앞에 그 커피숍 이제 거기 있을 테니까 나오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그 여자 하는 이제 친구들 뭐 이제 서너 세 명이 이렇게 왔던데 나도 이제 내 친구 한 명 데리고 이제 같이 갔었는데 우리 친구는 이제 군복 입고 같이 갔었죠. 휴가 때 이제 다가 갔어.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제발 좀 편지 좀 그만 보내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아유, 근데 그 말 듣고도 이제 물론 조금 썼는데, 이제 못 쓰겠더라고요. 아이고, 이건 뭐 완전히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편지를 이제 그 후로 이제 그만두고 결국 이제 접었죠, 짝사랑을. 이제 뭐 선생님이 이제 사랑인데 얘기하니까 이제 그게 생각나고.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제 지금에 와서 사랑이란 뭘까 할 때, 여기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읽어준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아까 읽어줬던 분인데 나는 사랑을 그러니까 이 스캇이 이제 사랑을 정의한 거죠.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라고 정의한다. 이제 이 글에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래 이게 정말 사랑이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지금 독서 토론 나도 이제 한 3년 정도 하고 있지만은 예, 뭐그 전에도 이제 나는 이제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는 못했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해왔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어떤 이런 독서 토론처럼 뭐 독서 토론 아니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왔고 이제 뭐 같이 뭐 산에 간다든지 아니면 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시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모임들을 이렇게 좀씩 되는 대로 이렇게 했던 걸 봐서 그게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었나 이제 좀 공감이 되면서 그리고 영덕 쌤의 지금 어떤 그런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들이란 거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함께 나누고 뭐 자기 개발도 하지만은 또 그러면서 또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활동도 같이 또 되어 있잖아요. 같이 어떤 릴레이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어떤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한다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뭐이 사람이 정의한 사랑의 정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뭐 정 선생님 말씀 듣고 지금 제가 읽어드리려고 그랬던 167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사랑은 느낌이 아니다. 사랑은 행동이고 활동이라고 한다. 이 말하고 거의 매칭이 되는 부분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행동으로 옮기셨으니까 어쨌든 짝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저도 잠깐이나마 정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에 군대 있을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옛날엔 저희 군대 생활 때는 저희 뭐 3년이었잖아요. 3년이고 저희 때 그 3년 그 휴가가 25일이었다가 첫 휴가가 25일이고 그다음서부터 15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군대 생활을 뭐 줄여준다 그래서 20일을 줄여주고 뭐 옛날에 교련 받은 거 줄여준다 그래서 제가 36개월을 해야 되는데 33개월 15일을 했던 게 그 휴가가 줄었거든요. 근데 저희 때 그 내무반장이 하사인데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병장급도 아니고 단풍하사 출신들 뭐 이렇게 해갖고 내무반장이 있는데 그 친구가 대구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저희 때 군대 생활 내무반에 가족 사진을 이렇게 건물대에다 붙여놓고 저희 그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 친구가 휴가를 갔다 오면서 그 굉장히 그 자기가 호감이 가고 이쁜 아가씨하고 그 뭐야 기대하는 날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그 뭐야 어떻게 얘기해 문물 교환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사진만 보고 저희 여동생이 58년 개띠인데 그러면 내가 그 아가씨 주소를 줄 테니까 나하고 교환을 하자 그래서 아 그래 좋다 뭐 이래갖고 첫 휴가 때 만나기로도 했다가 결국 억울해지는데 아직까지도 이름은 기억이 저한테는 남아요. 왜냐면 만나기로 했다가 대구 아가씨인데 진짜 제가 그 덕정이라는 데까지 오겠다는 그 펜팔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그때도 그 편지 쓰는 거는 나도 그 뭐야 동료들의 대피를 한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야 죄송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야 그러면 니만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그럼 니만을 내가 전해준 편지를 내가 읽어야 앞뒤를 맞춰서 쓸 거 아니야 뭐 이런 경우도 몇 번 있어갖고 지금 이제 그 생각이 그 정 선생님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저가 그런 적도 있긴 있었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오늘 그 주제가 훈육과 사랑이긴 하지만 어째 그것도 사랑 얘기에 좀 걸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뭐 2부 이제가 이게 이제 사랑에 대한 느낌인데요.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제가 이제 사랑에서 한번 222페이지 좀 와닿는 내용이 좀 있던데요. 222페이지 보면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뭐 말을 잘 알아듣게 하고 싶으면 말을 잘 알아듣게 하고 싶으면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고 듣는 사람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말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뭐 그러니까 개미가 이제 막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개미가 되게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미는 막 뭐 막 빙빙 돌아다니잖아요. 막 그
먹이를 찾아서 막 그냥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하여튼 뭐 그 개미가 이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 옆에 이제 뭐 애벌레 한 마리를 이렇게 이제 잡아다가 이제 준 거죠, 개미를. 이제 너희들 먹으라고. 뭐 하여튼 뭐 그랬나 봐요. 이제 그랬는데 문제 이제 개미들이 막 뭐 도망간 것 같아요. 보니까 상황이 뭐 애벌레가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너무 커서 뭐 그게 과연 얘네들이 뭐 물고 갈 수도 없고 여름에 같이 모여서 뭐 물고 가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애벌레를 갖다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왜 이러지? 예? 뭐 내가 자기네들 수고를 덜어주려고 이 애벌레를 갖다 줬는데 얘네들이 그것을 이제 예? 이렇게 물어서 이제 뭐 가지는 않고 왜 그걸 뜯어가든지 그러지 않고 막 도망가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있을 때 이때 이제 문제가 아니고 그때 이제 이분이 깨달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개미한테 어떤 너의 뜻을 전하려면은 개미의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개미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어떤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가지 큰 걸 깨달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 220페이지에서 한 이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말을 잘 알아듣게 하고 싶으면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고 듣는 사람이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말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걸 나하고 대입해 봤을 때 내가 상대방한테 이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뭐 어떤 걸 바랄 때 상대방이 이제 그거에 따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 물론 뭐 취향도 다르고 뭐 뜻하는 바도 다른 것도 물론 포함되죠. 어찌 됐건 간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이 내 말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됐건 간에 어떠한 상황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것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을 여기서 주장하는 것 같아요. 어찌 되든 간에 그 사람을 따라오게 하려면 그 사람의 수준으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어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뭐 낮아져야 된다고 뭐 하면 또 너무 거창하지만은 하여튼 그 정도로 어떤 우리가 열과 어떤 성이라든지 정성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어떤 길이고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만 된다는 어떤 이런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이것이 어떤 이 사랑 파트에서 나에게 또 이렇게 많이 와닿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193페이지 사랑이라는 거는 모험이면서 독립이다. 따라서 모든 삶은 그 자체가 모험을 의미한다. 그리고 삶을 사랑할수록 모험도 더 많아진다. 일생 동안 겪는 셀 수 없이 많은 모험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성장을 위한 모험이다. 성장이란 어린아이가 어른이 세계로 발을 들여 놓는 것이다. 그것은 한 걸음 살짝 내딛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도 단숨에 도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실제로 해보지 못하는 도약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어쨌든 모든 살아가는 것들이 뭐 모험이고 그, 일은 그 자체가 사랑이라 그러니까 경험이고 뭐 이런 말에 뭐 이걸 동의를 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가 살아가는 것들이 그 도약이고 모험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하고도 좀 결부시킨다 그러면 제가 굳이 뭐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모든 삶에 대한 행위들이 그것도 사랑일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상대가
뭐 사람이 아닌 물건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그 개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자기 깊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에 조금 그래도 도움을 좀 받는 응원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다 좀 이렇게 결부시켜 봤습니다. 네. 여기서 진짜 삶을 사랑할수록 모험도 더 많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도 쌤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더 사랑할수록 진짜 모험을 더 이렇게 하게 되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이제 222페이지에 또 하나 이제 와닿는 거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222페이지에 보면 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참으로 사랑하고 사랑에 필요한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곧 하나님 행세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하지 않으면 무력과 무능만이 남는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그러니까 행동이 곧 하나님 행세라 이 말은 곧 사랑을 이렇게 행하고 이제 이런 실천하는 그 행동이 곧 어떤 하나님 행세라고 할 만큼 그렇게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차원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제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에 부담을 가지면은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은 또 그 반대로 무적과 무능만이 남는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네요. 사랑은 우리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과 같다는 사실과 그것의 엄청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며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도 사랑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활동은 하나님의 역할, 그러니까 어떤 진짜 신적인 그러한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겠죠. 역할과 같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인식한다면은 정말 정말 우리가 어떤 되게 심사숙고하면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거고요. 이런 의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할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면서 부지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어, 살 않으며 실수 없이 신의 뜻을 실현하고자 애쓴다. 이래서 일단 어, 사랑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 사랑은 이제 어떤 신의 뜻을 이렇게 실현하는 거라고 했을 때 곧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입장에서 사는 게 아니냐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과 같고 어, 그것을 우리가 의식할 때 정말 신중하게 정말 어떤 어, 빈틈없이 그 사랑이라는 그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그냥 뭐 단순한 뭐 감정은 뭐 당연히 아니지만은 또 어떤 그런 더 어떤 차원 높게 또 깊숙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을 뭐 그러니까 가볍게 우리가 그것에 접근할 그런 것은 아니구나 어떤 신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스캇은 우리의 어떤 그런 사랑의 그런 행동을 우리의 행동을 그만큼 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준 것 같아서 어, 뭐랄까요? 음,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뭐, 그렇잖아요. 뭐 힘들고 사실 또 뭐 그런 거나 이제
꼭 이것을 해야만 돼. 뭐, 또, 뭐 이런, 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앞에서 또 그런 이제 이렇게 한 발 또 이렇게 떼고 싶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계속 또 그런 어떤 그런 사랑을 이제 행동을 한다는 게 되게 또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야 이게 단순히 어떤 나의 어떤 것을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곧 신의 뜻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뜻을 펼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어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이랄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좀, 더 이렇게 일으켜서 분발해서 좀 이렇게 도전할 필요가 있겠다.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또 이런 기절이었어요. 네. 예, 저는 그 뒤로 좀 잠깐 가서 182페이지였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기절을 읽어드리면 진심으로 들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온전하게 집중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의 표현이다. 진심으로 듣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는 괄호로 묶는 훈육이다. 그것은 가능한 한 말하는 사람의 내면 세계를 그런 입장이 돼서 경험하기 위해 자신의 편견, 어,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욕구들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거나 제쳐두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요 지금 요 근래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전에 같으면 그 제 의견만 내세우고 제 생각만 고집하고 그런 면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뇌경색이 그 시쳇말로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야. 물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음식 조절이나 식단이나 뭐 음주, 금연 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경험해 봤다 그러면 성, 성질이 좀 급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어,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것들 역지사지라고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내 고집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 소문난 고집쟁이라 저기 뭐 그런 것들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계기는 사실 뭐 이렇게 아팠던 경험도 있지만 어떤 책을 통해서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95% 잘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95%가 잘못되고 조금 좀 저기 점수를 준다면 5%인데 며칠 전에 우리 독서 모임하면서 강영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아니라 100%가 잘못됐다고. 앞으로는 그 5%라는 미련을 남기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 동전의 양면처럼 이거 아니면 저거야지 그렇게 미련 갖게 그 있는 부분이 그 뭐 욕심이고 미련이지 않겠느냐 얘기해서 제가 그날 강행실 그 선생한테 그랬어요. 아, 앞으로는 제가 그 5%라는 미련 안 두고 내가 100% 잘못했구나라고 고치겠습니다. 그날 했는데 다른 분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기가 팔랑기라 그런지 이것도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그 독서 모임이었어 갖고 그 강혜수 선생님 얘기 들을 때는 아 내가 100% 잘못됐구나 이랬는데 다른 선생님이 거기에 그 반론을 제기하는 분이 계셨는데 아 이건 뭐지? 또 거기에 또 이렇게 기가 팔랑기가 돼갖고 아 저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 아 이게 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내 마음을 뭐 그런 생각이 독서 모임하면서 그 자리에서 들었던 지난번에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뭐 지난번 모임에서 뭐 또 특별히 생각나는 것 있으세요? 예, 아, 특별히 또 생각나는 건 없고 그 뭡니까 우리 그 하고 난 다음에 그 누구지 우리 최경호 선생인가 그 키 예, 등치 크신 분 그분이 치맥을 뭐 하자고 굉장히 옛날서부터 그러셨다네요. 그리고 그 근처에
그 생맥주집이 있어갖고 8명이 갔었나? 그리고 한 두 분인가는 이제 뭐야 집으로 가시고 뭐 일이 있으시다 그래갖고 굉장히 늦게까지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에 뭐 이렇게 재밌었다 그럴까? 아, 이런 것에 그 뭐라 그러죠? 끝나고 난 다음에 가는 거를 예, 2차 후차. 예, 그래갖고 저한테는 굉장히 그 뭐 기억에 남는 모임이었지 않나 뭐 싶습니다. 저는 살던 집들이 그 근처에 있었기도 하고 제가 그 동네는 잘 알거든요. 그 상동시장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근처니까 독서 모임인데도 거기요. 그 모임에 그 치맥 먹은데도 거기 그 바로 앞에였고 뭐 이래갖고 굉장히 저한테는 즐거운 독서 모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 이것도 추억의 한 장이 될 수 있겠다 싶었던 모임이었습니다. 네, 뭐 이제까지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는 이제 대면 모임으로 많이 이제 또 전환을 하고 있어서 뭐 진짜 대면 모임을 하면 진짜 생생하잖아요. 줌보다도 훨씬. 그래서 많은 또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한 그 규절을 소개시켜준 좀 마음에 와닿는 규절을 이제 한 규절을 이제 소개시켜 준다면은 117페이지 이제 그것도 2부 사랑인데요. 117페이지에 이제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는 사랑하기를 선택한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죠. 맨날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을 꼭 이제 해야 된다. 이제 난 뭐 이걸 할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걸 하려고 또 열심히 뭐랄까요. 하여튼 뭐 계획을 세운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막 뭐 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막상 닥치면은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을 하고 싶다가도 저것이 또 이제 막상 닥치면은 뭐 이것을 더 하고 싶고 뭐 꼭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과연 사랑한 거냐? 해야지 하는데 막상 뭐 현실에 닥치면은 꼭 다른 것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내 자신을 봤을 때 그것이 내가 정말 사랑한 거냐?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자꾸 이제 미루거나 이제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걸 자기가 생각했던 걸 이제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정말 실제로 해야만 그게 사랑인 거지 생각만 하고 마음만 뭐 원했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니까 물론 그것은 뭐 마음적인 사랑이지만 실질적인 사랑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자기기만에 속하거든요. 스스로 이제 마음의 만족을 만으로만 끝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의 만족만으로 이렇게 만족하는 뭐 그렇게 그거에 젖어든 뭐 이런 건데 예, 하여튼 뭐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상당히 와닿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선생님도 뭐 한 가지 소개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 지금 네 번째 하니까 이렇게 둘이 뭐 다른 사람이 오늘 사실은 그 정철 선생님이 입장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그랬어요. 저 여기 정, 정 선생님 때문에 입장을 한 건데, 그 저만 이렇게 딱 그 발담그게 만들어 놓고 싹 빠지는 경우가 어딨냐. 그 입장이라 또 와서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 정 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왔는데 빠진다 그러면 그 정 선생님이 혼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미련이 남아서 야, 나까지 빠지면 뭐 벽 보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그 것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오늘 들어올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오늘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들어오셨네. 예. 그렇습니다. 그 네, 나머지는 무슨, 뭐 이렇게 마무리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어쨌든 이런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동전의 양면 모양 방금 하신 말씀 예를 들어서 그 언행일치가 되는 게 살아가면서 거의 뭐 100으로 따지면 10%도 하기 힘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게 절대로 그 뭐야 그 뭐라 그러니까 역설적인 게 아니고 인간이라 그러면 뭐 성인군자가 아니고 자기가 한 말 하루에도 수만 가지 그 생각이 뒤집었다 바로 됐다 뭐 이러는데 그 그런 거는 정상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저도 이제 오늘 그 시간이 또 이제 돼서 마무리 발언하고 그리고 영도 쌤이 또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또 토론에 대한 마무리 발언 이렇게 하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저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하여튼 그 엠스카텍의 이 글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글은 그 나에게 있어서 어떤 그 생각해 볼 만한 주제, 인생의 어떤 깊은 주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까지 이제 그런 주제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그런 것들 기본적인 인생의 주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 스캇을 읽고 여러 가지 책을 좀 보게 됐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인가요? 그 책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키엘케골이 또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이 책을 보면서 키엘케골이 했던 그 실존주의거든요. 키엘케골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어떤 뭐 하지도 않는 게 무슨 사랑이냐. 실제로 해야 사랑이지. 아까 얘기한 소개해준 그런 글 통해서 어떤 그게 실존주의적인 그런 삶의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도 좀 생각나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책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스카펙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 많은 또 그런 책을 보면서 나에게 좀 많은 도움을 준 또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 또 3부, 4부 성장과 종교 그리고 은총 이 부분에 할 때는 좀 더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오늘 제 얘기는 마치고요. 예. 영대 쌤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마무리할 건 없고 이렇게 지금 정 선생님 때문에 그 뭐야 이 큐브르 그 유튜브라는 독서 모임을 하게 됐다는 게 거기에다 저는 방점을 찍고 싶고요. 이 꿈빛 도서관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그런 그 관계의 그 어, 가지치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갖고 그런 것도 지금 하나하나를 추억으로 갖고 가면 그게 여기에 결부시키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도 그 사랑이나 이런 훈육이 되는 거하고도 연관이 어, 지어 짓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오늘 재밌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 계세요.